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 화제인 이윤아입니다. 카메라 모듈 전문 업체 캠시스가 드론용 카메라 모듈 시장을 공략합니다. 지난 6월부터 한 글로벌 방산업체에 카메라 모듈 초도 납품을 시작했는데요. 카메라 모듈이 드론의 목표물 정밀 타격을 돕는 핵심 부품인 만큼 캠시스의 개발력을 인정받았다는 평가입니다. 오늘 파워 인터뷰 화제인에서는 캠시스 박영태 대표를 모시고 카메라 모듈을 비롯한 사업 방향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바쁘신 가운데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청자들을 위해 캠시스가 어떤 곳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캠시스 대표이사 박영태입니다. 저희 캠시스는 1993년도에 설립된 회사로서 업력이 벌써 30년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반도체 장비 회사로 시작을 해서 카메라 모듈, 특히 핸드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로서는 원조 기업에 가까운 그런 기업이고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카메라 모듈을 비롯한 전자부품 전문 회사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12년부터 캠시스에 합류하셨는데요. 어떤 인연으로 캠시스에 오시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학교 졸업하고 쌍용그룹에 입사해서 24년 동안 그 쌍용 자동차에 사원으로 입사해서 대표이사까지 마무리하고 그 당시에 자동차 회사를 인도에 있는 마인드라로 M&A를 한 이후에 그만두게 되었고 특히 그 당시에 지금 현재 캠시스의 대주주이셨던 분하고 오랜 연호로 인해서 잘 알고 지냈었는데 그분이 제조업에 제가 경험했던 경험들을 좀 살려보라고 와서 경영을 해주는 게 어떻겠냐고 얘기를 해서 캠시스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캠시스에서 하는 사업은 크게 카메라 모듈과 생체 헬스케어 모듈인데요. 캠시스의 사업 영역 혹은 사업 모델이 궁금합니다. 네, 저희 캠시스는 기존의 카메라 모듈에 대해서는 저희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것들은 지금까지 잘 해왔고 거기 관련해서 좀 확장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지금 드론용 카메라든지 로봇에 들어가는 거라든지 각종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것들 카메라 모듈 영역 쪽에서 더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두 번째는 보안 쪽에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문 인식이라든지 또 얼굴 인식 카메라라든지 준비를 하고 있고 세 번째는 생체 보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생체 보안에는 온도 센서라든지 심박 센서 등을 준비를 하고 있고 일부 납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초음파 기술을 오랫동안 연구 개발해 왔었는데 그걸 배경으로 해서 배터리 진단 시스템을 개발해서 일부 납품도 하고 있고 기술 고도화를 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메라의 이 모듈이라는 용어가 생소한 시청자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카메라 모듈이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아마 여러분들 스마트폰을 쓰고 계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카메라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은 그런 고화소로 발전이 되었는데 과거에 쓰던 카메라하고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당연히 카메라 모듈에는 센서가 들어가 있고 센서뿐만 아니라 PCB, 그다음에 액추에이터, 렌즈 등 다양한 부품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걸 일반적으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세트 전체를 카메라 모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삼성 모바일 제품 중에 어떤 모델의 어떤 모듈을 공급하고 있나요? 저희는 지금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메라 모듈에 대해서는 아주 오랜 동안 공급을 해왔기 때문에 하이엔드 프리미엄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로우엔드를 제외한 나머지 카메라 모듈에 대해서는 전부 다 공급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 들어서는 갤럭시 플립 5나 또
폴드폰 5 뭐 이런 쪽도 전부 다 저희가 공급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카메라 모듈 주력 생산 라인을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이전하셨죠. 생산 능력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저희가 2013년까지는 중국에서 그 생산을 했었는데 2013년도에 저희가 뭐 그전에 삼성전자가 베트남으로 이전한 것도 있지만 그때 준비를 해서 2014년부터 베트남에서 생산하게 되었고요. 지금 현재는 월 1,700만 개 정도의 캐파를 가지고 있고 연간 1억 대 이상의 카메라 모듈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캠시스의 미래 먹거리 사업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드론용 카메라 모듈을 공급한다고 얘기 드렸는데요. 관련 내용 자세히 알려주시죠. 네, 저희가 이제 그 카메라 모듈을 오랫동안 생산해 온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최근 들어서 드론 같은 특히 이제 무인기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을 이미 개발이 끝났고 일부 공급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핸드폰에 들어가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보다는 훨씬 더 환경이 터프한 환경에서 카메라가 작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해상도나 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떨림 현상이나 또 여러 가지 열악한 자연 환경에 대해서 적응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그런 카메라 모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다 극복을 하고 드론용 카메라를 개발을 했으며 또 지금 현재도 뭐 미국에 있는 일부 회사와 그다음에 인도에 있는 회사와도 저희가 이 공급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저희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AI 기술이 카메라 모듈에 적용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캠시스에서도 관련 제품을 개발 중이라고요? 네, 앞으로 저는 뭐 AI뿐만 아니라 그 다양한 기기들의 카메라 모듈, 특히 카메라 기술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IoT 세상이 되고 그다음에 AI 기술이 접목이 되어서 한다 그러면 특히 뭐 그 눈으로 봐야지만 뭔가를 구현해낼 수 있고 또 그걸 갖다가 그 응답을 할 수 있고 또 학습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카메라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보면 저희도 좋은 사업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AI에 들어가는 시스템 카메라 같은 경우는 지금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것과 달리 좀 특수한 기술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가 잘 준비되어 있고 저희들 사업 기회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적용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냉장고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가진 뭐 세탁기라든지 전자레인지라든지 이런 쪽에 특히 또 학습용 교보제라든지 이런 쪽에도 AI 기능이 들어갔을 때 저희 AI 시스템 카메라가 반드시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사업 기회가 분명히 우리한테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준비를 해왔습니다. 생체 헬스케어 모듈 분야에 진출하신 배경은 무엇인가요? 지금 뭐 우리가 고령화 사회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령 인구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일본, 중국 이런 쪽에 고령화 인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그리고 원거리 원격 진료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사실은 헬스케어 제품들이 단순하게 그냥 뭐 우리의 지금 상태를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신체나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는 기능들이 헬스케어 기능들 중에 뭐 다양한 기능들 중에 있지만 거기에서 저희가 이제 집중하고자 하는 것들은 온도 센서, 예를 들면 저희들이 갖고 있는 체온이 계속적으로 어떻게 변하는지 특히 뭐 코로나 시절에는 우리가 체온을 뭐 여러 군데서 많이 쟀잖아요. 그런 부분에 필요한 것들이고 저희가 그리고 또 이제
또 하나는 심박 센서. 사실은 저희가 심장 박동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여러 가지 건강에 이상 신호가 있을 때는 이상이 나타나는데 그런 것들을 뭐 이어폰을 통해서든지 스마트워치를 통해서든지 저희가 체크할 수 있는데 그런데 들어가는 뭐 온도 센서나 심박 센서 등을 저희가 이미 개발이 다 끝났고 지금 공급을 준비 중에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앞으로 아마 우리 회사의 주요한 핵심 먹거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외에도 초음파 관련 원천 기술을 활용한 전기차 배터리 진단 장비도 개발했다고요? 관련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굉장히 한 7, 8년 전부터 초음파 기술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습니다. 특히 초음파 기술에 제가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뭐냐 그러면 앞으로 IoT 시장이 되면 그런 세상이 열리게 되면 사물 인터넷이 되면 보안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보안이 필요하게 되면 어차피 생체 어딘가로 얼굴이 됐든 지문이 됐든 좀 차별화된 그런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초음파를 활용한 뭐 지문 센스 모듈이라든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오랫동안 소재에서부터 연구를 해왔었는데 그 결과 예상치도 못하게 최근 들어서 2차 전지 산업이나 전기차 시대가 도래가 되면서 배터리 진단을 하는 게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초음파로 이용해서 비파계 검사가 가능하니까 기존에 다른 데도 활용을 했었는데 이걸 갖다가 배터리 진단기를 만들어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개발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배터리 진단하는 거는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게더링도 하고 제가 기술도 축적을 해서 진단 기술을 1차적으로 완성을 했고요. 아마 이 기술이 적용되는 거는 두 가지 산업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하나는 배터리를 제조하는 회사에서 검사 장비로서의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 같고, 그렇다고 뭐 배터리를 갖다가 굉장히 오랫동안 써봐야 되는데 내구성 시험을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이진 않지만 초음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시그널을 통해서 이게 이상이 있는 배터리인지 정상적인 배터리인지를 구분할 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아마 앞으로 전기 자동차를 생산하는 자동차 업체 입장에서 보면 이거 배터리를 갖다 단순하게 배터리 상태로 그 품질 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아마 이 기술을 자동차에 넣고 싶어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거기에 관련돼서는 뭐 대규모 투자가 들어가야 되고 센서가 개발되고 해야 되겠지만 그런 쪽은 앞으로도 진짜 무한한 그런 시장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특히 이 사업도 저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앞으로는 이 산업에는 배터리 산업에는 꼭 필요한 그런 기술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개발을 진행해 왔고 지금은 1차적인 기술이 완성 단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캠시스의 향후 계획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기사를 통해 보면 EV 사업 관련 자회사 지분 매각 등 사업 구조 개편에 많은 힘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앞으로 캠시스는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되나요? 캠시스는 좀 전에 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게 보면 카메라 모듈에 관련돼서 저희가 그 사업을 그 과학 기술을 베이스로 해서 다양한 제품들을 말씀드렸던 드론용 카메라라든지 가전에 들어가는 카메라가 됐던 저는 이 지구가 있는 이상은 카메라라는 기술은 계속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잘 아시는 것처럼 AR, VR이 실용화된다 그러면 엄청난 개수의 카메라 모듈이 필요하게 될 것이고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도 자율주행이 되면 기본적으로 20개 이상의 카메라를 달아야지만 되고 여러 가지 그 다방면에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보안 측면에서 본다 그러더라도 얼굴 인식이라든지 지금 다양한 그런 그 보안용 카메라가 전국에 깔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카메라 기술 그다음에 카메라 관련돼 있는
제품들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활용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보안 관련되어 있는 것들인데 결국은 사물 인터넷이 되게 되면 보안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 그러면 그 보안이 지켜지지 않으면 엄청난 피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러면 아마 생체 인식을 필요로 하는 그런 뭐 지문 인식이라든지 얼굴 인식이라든지 필요하게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보안 쪽에 관심 있는 그런 제품들을 내놓으려고 그러고 세 번째는 설명드렸던 것처럼 헬스케어 관련돼 있는 제품들 특히 노령화 인구가 늘어나게 되고 또 국민 소득 수준이나 또 이런 것들이 향상되면 누구나 다 건강에 대한 그런 관심들을 갖기 때문에 그쪽에는 무한한 그런 비즈니스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설명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초음파 진단 기술을 필요로 해서 비파기 검사라든지 배터리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기술들을 지금도 다른 방법으로 진행되는 기술들이 있긴 합니다만 이 부분이 더 획기적이고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완해 나가서 결과적으로 캠시스는 전자부품 제조회사로서는 충분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그쪽에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품질과 가격 경쟁력인데 아마 이 두 가지를 충족시킬 수 있는 회사는 저희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격, 품질 문제는 당연히 기술력이 뒷받침이 돼야 되고 저희가 지난 30년 가량 축적해왔던 그런 기술들이 이미 내재화되어 있고 또 굉장히 많은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가격 경쟁력은 결과적으로 제조 경쟁력인데 그 제조 경쟁력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고 저희는 뭐 전공정이 한 90% 정도를 지금 자동화가 되어 있고 또 생산 수율 역시 뭐 거진 99%가 넘는 그런 생산 수율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경쟁력을 갖추게 되면 아마도 이 업계를 리드해 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스마트폰 시장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캠시스가 가진 경쟁력, 전략은 무엇인가요? 결국은 제조회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들은 R&D 능력이 가장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것들이 기술이 기반되지 않은 기업들은 생존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저희 엔지니어들은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제품을 저희들은 이제 모듈을 하고 부품을 생산하는 어떻게 보면 B2B 기업의 전형적인 기업인데 거기에 가질 수 있는 그런 기술력과 노하우를 다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결과적으로 그 제품을 생산하는 거는 뭐 아무리 좋은 제품일지라도 가격 경쟁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들은 제조 경쟁력 측면에서는 지금 현재 저희 거래처로부터 굉장히 우수하다는 품질 평가를 받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생산성이나 그다음에 그 품질 지수를 보게 되면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제가 미래에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기술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결국은 우리를 필요로 하는 그런 기업들한테 필요한 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걸 하기 위한 기술력이라는 거는 지금은 저는 어느 한 기술만 갖고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최근에 얘기하기로는 뭐 융복합 시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하고 있는 것들을 특화시켜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여러 가지 협력업체들하고의 공동으로 저희들 제품 개발을 하고 또 공동으로 저희가 연구 개발을 해서 진짜 그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저는 경쟁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캠시스의 대표이사가 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소회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지난 10년 뭐 진짜 어떻게 지내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또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만 오랫동안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잘 아시는 것처럼 대기업에는 굉장히 우수한 인력들도 굉장히 많고 그런 상태에서 일을 해오다가 여기는 이제 인력도 그렇게 소규모고 또 그렇게 다양한 경험들을 갖고 있지 않은 그런 직원들하고 일을 하면서 처음에는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소통의 문제도 있고 또 업무 프로세스도 다르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적용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고 지금은 어느 대기업 못지않은 그런 직원들로 전부 다 바뀌어 있는 게 너무너무 기쁜 일이고요. 또 하나는 제가 2012년에 왔는데 11년도 그 당 제가 왔을 때 매출액이 한 1,800억 정도 됐고 뭐 상당히 많은 적자를 내는 그런 기업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재무 건전성 확보나 또 공장을 또 신증축하거나 또 이전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회사 가서 공장을 2번 지었습니다. 중국에서 1번 짓고 또 2014년에는 13년에는 제가 베트남에 가서 베트남 공장을 부지 구입서부터 공장 설립하고 가동하는 것까지 모습을 봤는데 지금 그래서 베트남 공장에 가면 월 1,700만 개의 제품을 낼 수 있는 그런 큰 공장으로 성장한 거에 대해서는 뭐 제 노력이 아니라 저희 임직원들이 다 해낸 일이고 그렇긴 하지만 좀 뿌듯함이 있습니다. 네. 위기의 순간 나를 지탱해준 한마디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제가 농촌 출신이고 또 어렵게 자라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제가 하는 일에 불가능은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단지 그 과정에서 실패는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도 포기는 하지 말자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아마도 지금까지도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조직을 운영하면서도 그런 생각으로 해왔던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캠시스의 목표와 비전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캠시스는 지금까지도 잘 해왔지만 앞으로는 여러 가지 지금 준비하고 있는 특히 신규 사업에 대해서 잘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잘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비전, 사회에 필요한 기업이 되자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걸맞는 그런 회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계획하고 있는 그런 제품들에 대해서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되어야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아마 이 전자부품 회사로서의 글로벌 기업으로 커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다지는 그런 해가 돼야 될 것 같고 아마 지금 준비한 것들이 다 완성이 되고 계획대로 되어진다 그러면 2025년에는 1조 원이 넘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업 가치도 굉장히 올라가서 반드시 유니콘 기업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성장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탄탄한 본업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업으로 확장하고 있는 기업 캠시스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변화가 많은 사업 환경에서 기업 가치를 지켜내며 발전하는 모습이 인상적인데요. 앞으로 캠시스가 보여줄 성장과 발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박영태 대표님 고맙습니다.